왕년의 KBS 프로그램 진행자 가운데 유철종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독점 여성들의 9시라든가 스튜디오 830 등 인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구수한 말맛과 깔끔한 진행으로 인기를 끌던 MC였죠. 1983년은 휴전 30주년이었던 터라 6.25 특집들이 줄을 이어 제작됐는데 유철종 씨는 이지연 아나운서와 콤비를 이뤄서 90분 특집 프로그램 하나를 맡게 됐습니다. 제목은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그 발단은 6월 21일 방송된 스튜디오 830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직도 내 가족을 못 찾았소 라는 타이틀의 6.25 특집 기획물을 방송했고, 출연자 섭외 과정에서 이산가족들의 한 맺힌 사연들이 공개되면서 KBS 방송쟁이들의 머릿속에는 판을 좀 키워보자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들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당시 KBS 이원홍 사장이 낸 아이디어였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이원홍은 땡전 뉴스로 유명한 왜곡 편파 보도 시절을 주도한 인물이고 한국의 괴벨스라고까지 불린 인물이었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하나의 역사를 창조했죠. 이날 이후 KBS는 뒤늦게 몰아닥친 전쟁의 후폭풍에 휘말리게 됩니다. 일단 이산가족 150명을 초청한 방청석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체말로 대박의 조짐이었습니다. KBS는 이날 생방송을 3시간 연장하는 결단을 내리지만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될 사태가 아니었습니다. KBS는 물밀듯이 밀려드는 이산가족의 사태에 휩쓸렸고, 특별 생방송은 몇 시간 연장 차원이 아니라 이후 장장 138일 동안이나 계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KBS 1의 거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들이 중단됐습니다. 방송국이 많긴 했겠습니까? KBS 1과 KBS 2, MBC 단 3군데였습니다. 이 생방송이 끝나던 날 김동건 아나운서가 그동안 항의할 건 없었다고 자랑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는 바 별다른 불만 또한 제기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전쟁 때 참전했던 이들이 아직 환갑에 이르지 못했던 때였고, 그 아픔들을 선연히 간직한 채 생존을 위해 아금바금 달려왔고 아직 멈추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런 차에 전국 방송 네트워크가 연결돼 이산가족 찾기를 벌이니 그 감정의 물꼬가 한꺼번에 터져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인간의 아픔, 슬픔, 감동, 기쁨이 버무려지고 뒤섞인 채 안방에 배달됐습니다. 어떻게 하든 국민들의 마음을 총화시키고 싶어 했던 50 정권으로서야 이만한 호재가 없었습니다. 연쇄살인범 뉴스로 용산 참사 소식을 덮으려 했던 이명박 정부에 비하면야 폼이나도 이만저만 폼나는 일이 아니었죠. 감히 누가 그 감동의 퍼레이드에 이의를 제기했겠습니까? 제주와 서울, 강릉과 광주, 부산과 대전을 연결시키는 반난일 화면에서 서로 어색해하던 이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퍼즐을 맞추듯 확인해 가다가 맞아를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토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연출이 필요 없는 드라마고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전국의 KBS 앞은 이산가족 사연들을 적은 대자보, 후자보들로 뒤덮였고 10초 정도 방송에 나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은 또 카메라 앞을 서성이며 자신들의 사연을 덧붙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저도 끼어 있었습니다. TV에서 할머니 이름과 비슷한 사연을 본 것 같다는 말을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장 무슨 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황해도에서 함경도로 시집간 뒤 소식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할머니 함자는 장자, 난자, 춘자였고 이 말이 할머니께 전해진 순간 서울의 큰 집과 부산 저희 집에는 동시에 비상령이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며 가족들을 만날 설렘을 호소하셨고, 모든 가족들이 한 번씩은 KBS 앞에 나가서 그 많은 사연들을 읽거나 밤을 새가며 방송을 봐야 했던 겁니다. 할머니가 시집 오신 것은 거의 1920년대의 일이니 전쟁 때 이산가족이라 보기는 어려웠고, 할머니가 친정쪽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호소한 적도 없으셨기에 그 집념은 다소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방송 내용을 뒤지다가 가장 근접한 사연이 강단준이란 할머니가 황해도에서 함경남도 함흥으로 시집 갔다는 것이었는데 지역도 나이도 모두 틀렸습니다.
그것을 할머니께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는 한동안 우울함을 떨치지 못하셨습니다.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막상 일이 되고 나니까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 왜 이제 이 난리를 치나 싶기도 하고 바로 앞 동네에 내 동생이 살고 있는데 내 모르고 사나 싶기도 하고 무려 1만 가족이 넘는 이산 가족이 상봉의 기쁨을 나눴지만 그 기쁨에 부러운 눈길을 던지며 시간만 나면 KBS 앞 공터에 달붙은 사연들의 파노라마를 한 장 한 장 정독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끝내 머리카락 보일까 숨어버린 듯 나타나지 않은 가족들의 사연에 눈물 흘린 사람들의 수는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쪽이란 테두리에서의 일이었을 뿐 남과 북에 흩어진 이산 가족들은 그런 범국가적인 지원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세월을 더 엮어가야 했습니다. 그때 KBS는 세계 언론이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에 주목한다면서 그 취재 현장을 자랑 삼아 방송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 그런 볼거리가 있었겠으며 그런 구경거리를 알고도 지나칠 언론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때까지 스스로 숨을 쉬느라 돌아보지 못했던 부모 형제 자매를 찾는 인간적인 갈구 그리고 그들을 엮어낸 매스미디어의 발전이 빚은 희대의 장관을 어찌 지나칠 수 있었겠습니까? 1983년 6월 30일은 감회장됐던 전쟁의 비극이란 시신의 팔이 나 아직 죽지 않았노라 흙 속에서 번쩍 치켜 들렸던 날이었습니다.